여러분 안녕하세요, 몽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신라블에서 나온 D9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완전 무선 이어폰,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부르고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아콘 X7이라는 모델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랑 완전 동일한 제품이니까 X7의 리뷰를 찾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걸 중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21달러, 그러니까 22,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윗부분은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열흘 정도 사용했는데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다행히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꽤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 블로그 리뷰 이 개봉기에 대한 댓글을 잠깐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힌지 부분도 그렇고 이게 뚜껑이 빠지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이거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가 접착제로 붙어져 있어서 그렇게 견고하진 않습니다. 만들어진 만듦새가. 뒷부분에는 이 케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USB라고 하죠. 마이크로 USB 타입 B가 5핀짜리가 여기 있고 LED로 이제 충전하고 있다, 충전이 끝났다에 대한 알려줄 수 있는 LED 점등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다른 점은 없고, 제품을 열어서 보면 이제 이 제품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유닛이 이게 여기 아래를 잡고 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 아랫부분이 이제 마이크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빼면은 언젠가는 이 마이크가 왠지 여기 분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일단 저도 잘 적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빼긴 합니다. 처음에 되게 안 빠져가지고 제품이 불량인가 할 정도로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이걸 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안에 접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유닛이 이 차지 케이스에 들어갔다고 인식을 하는 접점, 뭐 하나는 충전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두 개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접점이 여기에 접촉이 안 되면 제대로 충전이 안 되고 페어링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투명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연결을 해주셔야지 충전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보면 이 오른쪽 유닛이 이제 통화용 메인 리시버입니다. 얘가 이제 이 오른쪽 리시버가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오른쪽 리시버가 다시 왼쪽 리시버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이제 받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이 플레이트를 보시면 이게 둘 다 버튼이라서 이렇게 눌러지고 오른쪽이 메인 리시버이기 때문에 이 리시버로만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크로만 음성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화 외에 대부분의 작업들은 오른쪽 왼쪽이 같이 페어링이 돼서 소스를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레오 사운드로 음악도 즐길 수 있고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대부분의 작업들은 양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딱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LED 점등 표시로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점이라면 귓바퀴에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하우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안 빠집니다. 귀에 한번 꽂으면. 이제 제품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리시버를 길게 누르고 왼쪽 리시버도 길게 누르면 동시에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지금 저는 블루투스랑 연결을 하는데 신라블 D9이라는 제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그걸 누르고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왼쪽이 레프트라고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왼쪽 리시버로만 사용을 하겠다고 하실 경우 이 왼쪽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오른쪽 리시버로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D9을 연결하시고 왼쪽으로 안 키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경우에 사용했냐면, 제가 한쪽으로만 이제 오른쪽 리시버로만 그 통화를 하느라 왼쪽을 아예 꺼놓고 오른쪽으로만 사용했다가 나중에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오른쪽이 먼저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모가 됐는데 제가 노래는 들어야 되겠고 해서 이 오른쪽 리시버 연결을 해제하고 아까 떴던 그 왼쪽 리시버로만 연결을 해서 한쪽으로만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제 멀티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오른쪽 리시버는 뭐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왼쪽 리시버는 노트북에 연결해서 하나의 그 이어폰이지만 서로 다른 소스에서 그 음원 혹은 사운드를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되고, 굳이 필요 없으시면 이런 기능은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이 D9 오른쪽만 연결해서 왼쪽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제품에 아까 버튼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이건 오른쪽 왼쪽 상관없고 그냥 편하신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작권 없는 음악을 하나 틀어놨는데,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리 나오고 누르면 멈추고, 나오고 멈추고. 내려놓고 보시면 제가 이걸 이쪽에 이어폰을 이 마이크 쪽에 갖다 놓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리시버를 눌러도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응성도 빠르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2만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시리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를 지금 불러서 한번 사용해 보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는 이 오른쪽 이어폰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이 플레이트를 2에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시리가 호출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귀에 꽂고 시리를 지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 오른쪽 리시버로 지금 음성이 전달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제가 여기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30분 후에 밥 먹으라고 알려줘. 아니야, 30분 후에 밥 먹으라고 미리 알려줘. 보시면 이렇게 음성이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잘 하기 때문에 시리로 음성 명령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들과 다르게 약간 구조가 에어팟처럼 마이크가 최대한 아래로 입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화 품질도 그렇고 음성 인식이 뛰어나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통화를 해보니까 이 마이크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입이랑은 이격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약간 멀리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 약간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울리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리면 코드리스 이어폰에 이렇게 편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코드리스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기존에 쓰던 유선 이어폰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되게 음질적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열흘 동안 단 한 번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무선 이어폰이 유선 이어폰에 대해서 음질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편리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음질보다 편리성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저렴한 가격 대비 시리도 불러낼 수 있고, 통화 품질도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편이고, 버튼의 인식통도 굉장히 빠르고,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것보다 이 가격 대비 이 스펙과 동안은 배터리 타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 유닛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케이스에 충전할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는 충전 없이 그냥 여기다 넣고 사용하셔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뽑기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2개를 구매했는데 2개 다 밸런스가 좀 달라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근데 다른 제품은 또 그게 맞아요, 밸런스가. 반면에 그 제품은 좀 잘 끊기는데 이건 좀 잘 안 끊겨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그 2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뽑기 차이라고 하죠. 뽑기 차이가 좀 있었고, 제품 편차, 그리고 이제 제품 꺼내기 좀 힘든 거, 그 점이 좀 큰 단점으로 저는 작용을 했고, 음질적인 거는 당연합니다. 이게 2만원짜리 코드를 있으면 2만원짜리 유선 이어폰을 사도 음질이 뛰어나지가 않은데 2만원짜리 무선 이어폰을 샀다고 음질이
뛰어난 걸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쓰던 이어폰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어폰과는 가격 차이가 거의 2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어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이어폰이 굉장히 어색하고 저음이 되게 양감도 많고 벙벙거린데 공간감이 좁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을 많이 듭니다. 많이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대부분의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드리스 이어폰은. 왜냐하면 실내에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서 좀 편하게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야외에서는 베이스를 크게 벙벙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야외에서는 베이스가 거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베이스를 좀 더 세게 만들어서 야외에서도 이제 베이스의 양감을, 질감을 조금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코드리스가 이 저음에 그래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밸런스를 조금 못 맞춰서 다른 음역대 마스킹도 심하고, 일단 이 목소리, 그 중음역대라고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잘 부각이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저음역대가 너무 존재감이 커서. 그래서 음질적인 면은 뛰어나지가 않지만,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음질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자체의 편리성만으로도 그 음질에 대한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라블 D9의 제품 리뷰였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 댓글이나 혹은 제가 여기 이 영상을 올리는 매체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몽이 IT 포럼의 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